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박미의 골든타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여성 부동산 투자자로서 많이 성공한 가수 박미입니다. 요즘 미스트롯에 가수 박미의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네. 원웨이 티켓 그 노래죠. 그 팝송 번안곡인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 가수였던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 사업가가 됐을까 궁금하죠. 이 책은 나온 지가 꽤 된 책이에요.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책이 왜 가치가 있느냐? 오래된 책이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특히 투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투자 유망 지역, 뭐 미국에서는 어느 지역이 좋겠다,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좋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성공하는 비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박미의 골든타임 함께 읽어볼게요. 유명한 사람보다는 유일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그 시절, 나는 그저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아끼면서 모은 종잣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차츰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내게 투자가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가수 생활보다 투자가로서의 생활이 더 큰 활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됐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돈을 안 쓰는 방법으로 택한 거죠. 그럼 돈을 모으면서 나는 얼마를 모아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동료 가수들과의 저녁 술자리도 될 수 있으면 피했고, 좋은 옷 대신 동대문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서 입었다. 식사 비용을 아끼려고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갖고 다녔고, 차에서 김밥으로 때울 때도 많았다. 그렇게 알뜰한 가수 생활을 한 지 2년 만에 만기 적금 700만 원을 탔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7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죠. 가수 생활 2년 만에 적금 700만 원. 이렇게 정말 구두쇠처럼 안 쓰고 안 먹고 모았다고 합니다. 저축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면서 20년 만에 20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 안에는 대출 포함, 레버리지, 이제 뭐 전세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총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평수의 전세로 살면서 10번 정도 집을 사고 팔고 30번 정도 이사를 다니며 자금을 점점 불려나갔다. 제가 부동산 투자, 특히 집으로 돈을 이제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30번 정도 이사를 하셨대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저도 이사를 한 6번, 7번 정도 다녔거든요. 거의 저도 2년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집에.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게 나쁘지 않다. 자, 가수 박미 씨가요, 앨범 제작을 위한 그런 기획사 같은 것도 음반 제작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가수를 발굴을 하다가 어느 날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노래 아시죠? 가수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가 히트를 쳐가지고 음반 제작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만 잘하지 않고 참 다양하게 잘하는구나. 물론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얻은 성공이긴 하지만요. 이걸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투자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 투자를 도와주는 브로커에게 정확한 조건을 제시했대요. 뭐 집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은 뭐 얼마짜리를 물어봐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박미 씨는 탁 얘기했대요. 맨해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로열층의 콘도, 방은 2개였으면 좋겠고 아직 분양이 안 된 새 집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부터 박미 씨는 영어도 잘하고 막 이런 비즈니스 잘했을까요? 아니었대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학원에서 배우는 일상 회화, 그러니까 미국에 가자마자 매일매일 그런 회화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녀봐도 비즈니스가 불가능했대요. 그런 회화를 배워도.
6개월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매일 서점에 가서 잡지를 보고 집에 있을 때는 종일 미국 드라마와 CNN 뉴스를 켜놨대요. 재미교포인 부동산 브로커 영리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되도록 영어로 대화를 나눴고 가게에서도 직원들과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대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날도 적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한국 식당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으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법, 팁이 있어요.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가수 시절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경제신문을 정독했다. 역시 가수를 하면서도 경제신문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죠. 신간 베스트셀러도 꼼꼼히 읽었다. 네,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러브스토리 소설책은 한두 장만 읽어도 하품이 나오지만 성공한 사람의 자기계발서는 앉은 자리에서 독파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잭 웰치,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생 이야기는 언제 다시 읽어도 눈에 쏙쏙 들어오는 명작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읽기와 독서를 꾸준히 한 거죠.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액세서리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계속 올렸고요. 카드 한도를 초과해서 쓰지 않으며 예금도 꼬박꼬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최상위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심사 과정이 짧았다고 해요. 미국은 신용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항상 좋았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미국의 투자 금융회사, 은행이 줄줄이 파산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도 끊임없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들을 거품을 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윳돈이 없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 시기를 미루는 것이 옳다. 하지만 투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보석을 찾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틈을 계속 보고 있다가 현금을 계속 비축했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 이때도 어떻게 뉴욕의 어떤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를 찝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세가 비싼 맨해튼 지역 대신 뉴저지의 허드슨 지역이나 저지시티 쪽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에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나는 향후 5년, 6년 후에 이곳이 한국의 신도시처럼 새로운 상권과 학군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래된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됐고 얼마나 신도시가 좋아졌는지를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역사를 복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온 신간뿐이 아니라 오래된 책들이 이래서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 보는 눈 같은 걸 키워줍니다. 자, 가수 박미 씨는 얼마가 있으면 부자야? 라는 어떤 정의를 내려주시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액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뜻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 부자다. 시골에 집 한 채랑 땅 조금 있고요. 연금 몇십만 원 받으시는 분도요. 나는 그냥 내가 농사 짓는 거 먹고 살면 되고 난 돈 쓸 일이 없어라고 하면 부자예요. 근데 도시에 살고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차가 있는데 연금을 똑같이 몇십만 원 받는데 난 이걸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차 유지도 안 되고 재산세도 관리비도 내야 되고 품위 유지 밥 먹으러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난 너무 부족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작은 돈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 달에 500, 1000씩 써야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은 60, 70에도 계속 그 소비 패턴이 이어져야지 행복하겠죠. 근데 500, 1000씩 쓰다가 은퇴하고 나서 수입이 없어서 그때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막 2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 저는 평생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테크책에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소개가 되었지만 많은 부자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일단 짠돌이 생활 태도는 모든 부자들의 출발점이다. 그들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입을 늘리면서도 지출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짠돌이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확률은 그만큼 멀어진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편안함을 멀리하는 생활 태도래요.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으려면 남들 택시 탈 때 버스를 타고 남들 버스 탈 때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공감했어요. 자, 그리고 부자들의 수첩에는 비밀이 있대요. 메모, 수첩, 꿈을 기록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야 할 사람들을 리스트업하고 오늘 할 일과 1년 후의 목표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둔다. 별표 100개. 네. 저도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하루의 일과를 오늘 뭐 할 거고 누굴 만날 거고 몇 시에는 뭐 할 건지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대충대충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자, 막 놀자 여기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삶. 1년 후까지 목표를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네, 앉아서 내가 1년 후에 뭐 하지? 12월엔 뭐 하지? 10월엔 뭐 할까라고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전과 미션을 이렇게 인생 가계부란 노트에 적는데요. 항상 재무 계획이 함께 병행된대요. 자, 나의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여행을 가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럼 지금부터 따로 통장에 얼마를 적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집을 사고 싶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는 10년 뒤 뉴욕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 뉴욕, 마이애미, 토론토, 밴쿠버, LA에 사업체를 확장하고 집을 한 채씩 사겠다라는 비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위한 경비와 사업체 확장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매달 얼마 저축해야 되는지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죠. 내가 언제까지 뭘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 때가 다가오면 나는 쇼핑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식비를 아낀다. 생활과 돈은 연결이 되어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 규모를 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진짜 멋지죠. 연예인 출신인데 이렇게 알뜰해요. 자,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할 때 어떤 경제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서울의 어느 지역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용산, 을지로, 종로, 명동, 삼청동에서 가회동까지 요런 강북 도심권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책이 2010년도에 나온 거니까 진짜 용산이란 여러분 을지로, 종로, 명동 이쪽이랑 삼청동, 가회동 이쪽이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가 됐어요. 서울 여러 지역 중에서도. 그래서 와 진짜 안목이 있으시구나. 그런 근거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이분께 하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미국으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가로 성공하려면 화폐의 중심인 달러를 읽어야 하고 그 달러가 돌고 도는 미국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투자처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신흥시장인 남미는 투자할 거리가 넘치지만 자본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아시아 시장 중 가장 앞서가는 일본이나 유럽 역시 화폐 가치가 세계를 리드하지는 못한다.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것은 달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버티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맥을 못 추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기축통화를 그 위안화로 해야 한다. 아시아는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도 했을 정도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보세요. 달러를 가지고 정말 무역전쟁
관세를 매기겠다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환율을 좀 자기네 나라가 유리하게 한다 싶으면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막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그래서 기축통화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요즘 제가 새삼 느낍니다. 정말. 그리고 IMF 같은 사태도 잘 보세요. IMF가 지금도 수많은 신흥국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망해간 국가들에게. 고금리 사채업자죠. 달러 사채업자. 나쁜 놈이에요. 전 옛날에 IMF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제를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 그렇게 도와주는 척 하는데 뭔가 고금리로 올가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라는 기축통화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면 IMF가 되는 거예요. IMF의 원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에 사업을 하시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너무 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 도쿄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전 세계로 이제 방송이 되는 유명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이었는데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참가를 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피비 케이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얘기했대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만들어준 드레스예요. 근데 멀리서 있던 바네사 윌리엄스가 와서 극찬을 했대요. 동양미가 느껴지는 옷이에요. 누가 디자인했죠?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앙드레 김 선생이 자신이 디자인한 옷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아방가르드한 드레스의 전통의 미를 살리고 싶어서 자수를 놓았어요. 네, 아방가르드라는 이 단어에 제가 빵 터졌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큰 감동을 느낀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만든 옷을 선물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PBKH와 바네사 윌리엄스에게. 두 사람 반응이 완전 땡큐 이렇게 한국의 미를 뿜뿜 뿜어내는 너무 아름다운 옷을 공짜로 주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앙드레 김 선생은 전화를 한 통 걸었고요. 1시간 내에 그 드레스 2벌이 도착했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는 항상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여벌로 준비해 갖고 다녔던 것이다. 와, 여기서 제가 혀를 내둘렀어요. 결국 PBKH와 바네사 윌리엄스는 그가 선물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심사를 했고 그 모습은 전 세계에 생방송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디자인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앙드레 김 선생은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원하던 성과를 거뒀다. 일본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옷을 가지고 갔다가 유명 그 심사위원들이 예쁘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선물한 거죠.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도쿄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자신의 옷을 널리 알렸으니 말이다. 선생은 이처럼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무작정 들이대는 것보다 센스 있게 마케팅하는 전략과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 선생처럼 하는 말보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 한 벌을 선물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제목인 골든타임이에요. 그 타임을 딱 잡는 게 성공을 하고 안 하고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골든타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박미님한테 궁금한 거, 이분 지금 제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 책도 하나 리뷰를 했었고 이 책도 이제 리뷰를 했는데요. 2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댓글로 질문을 주세요.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궁금한 거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